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어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계산 작업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상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표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표 2번을 이용하래요. 표 2번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과일 코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영역을 이제 이용해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29번 그 영역에 과일 코드와 우리 이제 크기 코드 그거 별로 상품명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 1번에 보면 우리 이제 상품 코드가 지금처럼 뭐 CM이다, RL이다, RM이다, KS다, CS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상품 코드가 쭉 들어 있어요. 이 상품 코드랑 우리 이제 표 2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상품명을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상품 코드는 CM이다, RL이다, RM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여기서 상품 코드의 이제 첫 번째 글자요. 첫 번째 그 글자는 과일 코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글자 그 글자는 크기 코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요 글자 뒤에 있는 이 두 개 글자요.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글자에서 앞에 있는 요 C라는 요 글자가 우리 이제 과일 코드래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 우리 M이라는 요 글자는 크기 코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표 2번에 과일 코드다 하고 지금처럼 뭐 C다, K다, R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지금 이 상품 코드에서 앞에 있는 글자를 보면 C가 있고 R이 있고 K라는 것도 있고요. C도 있고 R도 있고 K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에 보면 이제 M, L, M, S 하고 이런 글자들이 들어 있는데 이 글자가 우리 이제 크기 코드래요. 그 크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S, 스몰이다, 미디움이다, 라지다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과일명이요. 이런 이제 과일명들, 상품명들을 지금 이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CM이니까 C는 지금 이곳에 해당하고 그리고 M은 지금 이곳에 해당하니까 지금 여기에 상품명으로 우리 이제 천혜향 중가 얘가 이제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품 코드로 봤을 때 R하고 L이래요. R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L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있는 이 상품명은 우리 이제 레드양 대가 얘가 이제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KS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K는 지금 여기 있고요. S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KS 같은 경우는 상품명이 우리 감귤 소가 얘가 이제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상품명을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와 매치라는 함수 그리고 라이트라는 함수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품명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 첫 번째 이 글자에 해당하는 게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게 이제 크기라 그랬죠. 그 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곳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C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 과일 코드를 봤을 때 C하고 K하고 R이 있죠. 그러면 요 C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C는 지금 요 범위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1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 만약에 K를 찾는다면 이 범위에서 K는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죠. 그리고 R은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크게 이제 해당하는 것도 지금 S하고 M하고 L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때 이 첫 번째 상품 코드는 이제 M이에요. 그러면 M이라는 그 글자가 이 범위에서
지금 요만큼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그 크기 코드가 만약에 S라면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M이다 그러면 2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L이다 그러면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CN 같은 경우에는 C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M이다 그러면 M은 지금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2하고 나오겠죠. 그때 그 상품명들은 지금 요만큼 범위에 있으니까 그때 1행 2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잡은 이 범위에서 1행 2열의 그 데이터 우리 이제 천혜양 중가 얘를 이제 갖다 줄 거예요. 만약에 RL을 찾는다 그러면 R은 지금 요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3이라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L이라는 그 글자는 지금 요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그 위치 값을 구하면 3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은 이 범위에서 3행 3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레드양 대가 얘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상품 코드를 이용해서 상품명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 그 함수를 이제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만큼 이제 과일 코드에서 C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라. K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라. R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라. 그리고 지금 요만큼 범위에서 S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M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L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하고 우리 매치 요 함수의 생김새부터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 문제를 풀 때는 표 3번하고 4번 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잠깐 아래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그 함수 먼저 보자고요. 인덱스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게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죠. 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다가 상품명을 표시할 건데 상품명은 지금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있는데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 요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이 상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 코드의 두 번째 그 글자에 따라서 우리 S인지 M인지 L인지 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과일 코드에 해당하는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행 번호를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상품 코드에서 두 번째 글자가 크기 코드라 그랬죠. 그러면 상품 코드에서 내가 두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그 두 번째 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는 싹 다 이제 두 글자씩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이제 크기 코드가 되겠죠. 그게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로 구해서 우리가 그거를 열 번호로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도 써야 되는데 매치라는 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찾을 값을 범위에서 어떻게 찾을지 그 옵션을 그 뒤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일련 번호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예요. 근데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라는 거예요. 이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0이라는 그 옵션이 있고 1이라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언제 쓰냐? 이 범위의 그 값이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정한 이 범위의 값이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어떻게 정렬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이제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그곳에 그 데이터가 내림차순으로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0이라는 그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의 그 데이터가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쓰는 그 옵션이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의 값,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데이터를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찾을 값보다 내가 찾을 값을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죠. 그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는 게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쓰는데 얘는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일단 상품 코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씨를 먼저 꺼내 오자고요. 꺼내 와서 이 범위에서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찾아보자고요. 그걸 이제 찾을 때 지금 S다, M이다, L이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데이터 S, M, L이라는 이 문자는 A, B, C, D 그 순서로 봤을 때 우리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한 글자 얘를 이제 가지고 와서 M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다고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라이트 함수 쓴 거 라이트에서 이제 꺼내온 걸 이제 우리가 찾아라. 그렇게 해서 찾을 값을 이제 쓸 거고요.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를 쓸 때 범위는 이 라이트에서 꺼내온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옵션은 얘는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 함수 쓴 거 요건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라이트 그 함수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내가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있다. 그걸 이제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이 범위의 값은 이제 우리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범위를 찍고 이제 심표를 이렇게 땅 하고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옵션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이렇게 이제 옵션이 자동으로 뜨는 거는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떠요. 왜? 시험장에 쓰는 엑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엑셀 프로그램은 똑같은 엑셀 프로그램이라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그렇게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M이라는 요 글자는 지금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죠.
지금 라이트 함수 쓴 거 보세요. 라이트 함수는 아까 제가 채우기를 했을 때 결값이 정확하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라이트 함수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라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내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 있죠? 그거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돼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이 범위요. 내가 지정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게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M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2라는 그 결과값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L이요. L은 지금 이 범위에서 L은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L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것들은 3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L하고 써져 있으니까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 맞죠? 그리고 S요. S라는 그 글자는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지정했을 때 S는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해서 S니까 1. 여기도 S니까 1, 여기도 이제 S니까 1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라이트 함수를 꺼내온 그 글자가 한 글자씩만 꺼내왔어요. 한 글자씩만 꺼내왔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0으로 이제 써도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옵션 요것만 이제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해도 결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여기다가 옵션을 0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써야 돼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왜?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매치함수 쓸 때 옵션을 어떤 거 써라 지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옵션은 알아서 판단해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0을 써도 S랑 똑같은 거 찾아라. S랑 똑같은 게 있죠. M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L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을 써도 되는 거고 지금 S다, M이다, L이다 이 데이터는 A, B, C, D 그 순서로 봤을 때 우리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써도 결값은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쓰든 0을 쓰든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해준 게 우리 이제 크기 코드가 몇 번째 위치인지 그거 찾았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우리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요. 그거를 이제 다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매치 함수 이만큼 쓴 거는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 식 쓴 거 얘는 이제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상품 코드에서 이 첫 번째 글자요. 이 첫 번째 글자가 이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인지 그것도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상품 코드에서 이 첫 번째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미드 함수라는 걸 이제 이용해도 되는 거고 레프트를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 미드가 됐든 레프트가 됐든 그런 이제 함수가 제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더라.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지 않은 그런 함수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됐더라. 만약에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결값을 정확하게 구했어요. 구해도 그거는 이제 문제에 제시한 그 함수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그 함수를 썼기 때문에 결과값은 정확하게 나오더라도 전부 다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 좀 쓸게요. 매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상품 코드를 그냥 얘를 이제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위치에 찾아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C하고 K하고 R을 봤을 때 얘를 A, B, C, D 그 순서로 보게 되면 얘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데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 코드가 이 과일 코드에서 몇 번째 위치인지 그걸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안 변하니까 지금 이 범위도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하고 나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C니까 C가 요 세 개 중에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 밑에 이제 R이요. R은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어요. 3하고 나오는 거 맞죠? K는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2하고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봐도 이제 C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C는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여기도 C죠. 여기도 C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그 글자는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3, 여기도 이제 R이니까 3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K라는 그 데이터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식을 쓰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그냥 B의 3번 셀을 찍었거든요. B의 3번 셀에는 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CM이 들어있어요. CM을 이 범위에 찾아라. 레프트 함수를 쓰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만 꺼내와서 우리가 써준 게 아니라 그냥 상품 코드 얘를 이제 찍었다고요. 얘는 지금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옵션으로 1을 써줬죠. 그러면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찾을 값을 이제 찾아준다고요. 근데 지금 이 영역에는 우리 이제 상품 코드가 두 글자씩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한 글자만 들어 있죠. 그럴 때는 첫 번째 글자부터 비교를 해서 같은 글자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찾아서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해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글자만 꺼내와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안 해도 이렇게 이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국어사전이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명품이라는 이 두 글자 얘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명이라는 그 글자를 국어사전에 펴놓고 이제 찾는 게 아니라 미음부터 찾겠죠. 미음부터 찾은 다음에 이제 여에 해당하는 거 찾고 그 여에 해당하는 거 찾은 다음에 이응이 붙은 거 우리 이제 명이라는 그 글자를 또 찾겠죠. 그것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상품 코드를 CM이라고 얘를 이제 찾아달라 그랬어요. 얘를 찾는데 여기서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첫 글자부터 이제 비교해서 같은 글자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찾아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해 놓은 게 우리 이제 인덱스 함수로 보게 되면 이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행 번호도 지금 방금 찾았고요. 열 번호는 아까 이제 찾아줬죠. 아까 크게 해당하는 거 그 위치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이제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 쓰자고요. 해서 인덱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상품명은 지금 이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찾아라. 지금 내가 찾아놓은 거 지금 얘를 이제 쓴 게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걸 찾은 거고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요. 아까 우리 잘라내게 해놨던 거 있죠? 크게 해당하는 그 위치값 찾아둔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인덱스 함수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얘를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할 건데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상품명은 이 범위에서만 가지고 와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안 변하니까 요만큼 우리 이제 인덱스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범위에 해당하는 거요.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천혜양 중과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다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했으면 이 결과가 올바르게 나왔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죠. 그 밑에 거 보면 RL이 돼요. R은 지금 여기 있고 L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레드양 대가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거는 RM이 돼요. R은 지금 여기 있고요. M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레드양 중과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KS요.
K는 지금 여기 있고요. S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감귤소가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CS요. C가 지금 여기 있고 S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천혜향소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확인까지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식 전체를 보게 되면 식이 엄청나게 길어요. 길지만 우리가 함수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면 그렇게 긴 그 식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요 첫 번째 있는 요 앞에 쓴 요 매치라는 그 함수가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뒤에 매치 함수 쓴 거 요만큼이 우리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찾아줘야 돼요. 그때 B의 3번 셀에 우리 상품 코드가 들어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는데 이 과일 코드가 C다, K다, R이다. 얘가 ABCD 그 순서로 봤을 때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그 옵션을 써서 우리가 행 번호 인덱스 함수에서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걸 구해 줄 때는 지금 크기요. 크기 코드가 어디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열이 결정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라. 그 꺼내온 게 지금 이 범위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찾아라. 그렇게 써주는데 그때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다가 0을 썼지만 S다, M이다, L이다 이 데이터는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옵션을 내가 마이너스 1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때 옵션을 0을 쓰든 마이너스 1을 쓰든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됩니다. 왜? 문제에서 옵션은 어떤 거 써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를 좀 기억 좀 해두세요. 내가 지금 과일 코드에 해당하는 거 그 위치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상품 코드 CM 이렇게 두 글자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때 옵션을 0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CM 이 두 글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똑같은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0이라는 그 옵션은 지금 여기서는 쓰면 안 되겠죠. 얘는 우리 C, K, R 얘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그 오션을 써준 거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코드는 CM이에요. 이렇게 두 글자가 들어있지만 얘가 세 글자로 들어있든 네 글자로 들어있든 다섯 글자로 들어있든 여러 글자를 얘랑 서로 비교를 해주면 첫 글자부터 비교해서 같은 글자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찾아서 그 위치값을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글자가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더라.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덱스다, 매치다 이런 함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그랬어요. 표 1번에서 상품 상태라는 게 있고 맛이 있고 포장 상태가 있대요. 지금 우리 상품 상태는 D열에 들어있고요. 맛이다, 포장 상태다 라고 해서 E하고 F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들어있죠. 얘를 이용해서 G의 3번에서 G의 29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전체 영역, 평점이 들어가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평점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 평점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상품 상태, 맛, 포장 상태 이런 각각의 점수에 그랬어요.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점수인가 봐요. 이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 값을 곱한 값들의 합을 계산한 후에 그 값만큼 까만색 별표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서 지금 이 세 가지 값이요. 이 상품 상태다, 맛이다, 포장 상태다 이 점수들이요. 이 점수에 대해서
항목별 가중치 값을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의 합을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이렇게 특정 값을 이제 곱한 그 값의 합을 이제 계산해 줄 때 우리 이제 sum product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때 항목별 가중치는 상품의 상태는 50% 그리고 이제 맛은 30% 포장 상태는 20%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이제 가중치 그 값은 따로 우리 이제 셀에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sum product로 한번 구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sum product라는 거요. sum product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배열 1번을 먼저 찍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배열 2번을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이제 sum product라는 그 함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5가 있고 6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6이다, 우리 8이다, 5다, 7이다 이런 이제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 이제 sum product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sum product라고 쓰고 배열 1번으로 요만큼을 이제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배열 2번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181이라고 나온다고요. 요 181이라는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여기서 5에 이제 해당하는 게 얘가 이제 배열 1번이죠. 얘가 이제 배열 2번이고 이렇게 이제 두 개 배열이 있을 때 주어진 이 배열에 각 해당 요소들을 먼저 전부 다 이제 곱해 줍니다. 5하고 6을 먼저 곱해요. 5, 6, 30하고 30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6하고 8이요. 6, 8에 48에서 얘는 이제 4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5를 합니다. 8 곱하기 이제 5를 해서 이제 40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이제 7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3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서로 이제 각 배열에 이제 해당하는 대응하는 그 값들을 싹 다 먼저 이렇게 이제 곱해요. 곱해놓고 이 곱한 그 값들의 우리 이제 sum 합을 이제 구해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30에다가 48에다가 40하고 우리 이제 63 이렇게 이 값들을 더하면 이제 181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sum product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상품 상태, 맛, 포장 상태 그 점수를 지금 이곳에서 가지고 있고 그때 가중치는 우리 50%다, 30%다, 20%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근데 이 값들은 따로 셀에 이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sum product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별 1번으로 지금 요 세 개 값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할 거예요. 얘가 이제 별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별 2번을 찍어 줘야 되는데 이 가중치 값들이 어디 이제 특정 셀에 이제 입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그 가중치 그 값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중치 값을 0.5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30%가 이제 0.3이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20%가 우리 이제 0.2니까 0.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줄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배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값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준 겁니다. 우리 식을 쓸 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수식을 쓸 때 일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엔터를 누르죠. 엔터를 누르면 내가 그 쓴 수식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배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쓰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죠. 그렇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내가 쓴 그 수식 맨 앞에 맨 뒤에 중괄호가 붙죠. 해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는 배열을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땅 하고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가 첫 번째 이제 배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쓴 이 값들이 두 번째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식을 쓰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50%다, 30%다, 20%다 그렇게 나는데
50%, 30%, 20%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그게 궁금하면 직접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직접 써볼게요. 그냥 지금 여기다가 50%라고 쓰고요. 컴마 찍어주고 30% 컴마 그리고 20%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식의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값을 이제 직접 이제 입력할 때 배열의 그 값으로 이제 가중치 값을 이제 입력할 때는 퍼센트를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0.5다, 0.3이다, 그리고 0.2다 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알아서 바꿔서 입력을 해 줘야 된다고요. 뭔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평점이 3.6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몇 칸만 해볼게요. 몇 칸만 이렇게 이제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점수, 평점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점수에다가 각 항목별로 가중치 그 값을 곱한 값들의 지금 합만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계산한 다음에 그 값만큼 뭐 하래요? 우리 이제 까만색 별표 얘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표시 얘를 보니까 각 항목의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 값을 곱한 그 값이요. 지금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이 만약에 3.6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까만색 별표를 이렇게 이제 3개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1.2가 나오면 1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왜?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요. 그 값만큼 까만색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6이 나오면 3개만, 1.2가 나오면 1개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한 그 값에서 우리가 이제 트렁크라는 함수도 이제 주어졌으니까 트렁크라는 그 함수를 붙이게 되면 소수는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트렁크 하고 이렇게 요 함수로 지금 내가 쓴 이 수식을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소수점이 없어지고 3이라는 그 값만,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가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2가 나올 거고 그 밑에는 1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1.2일 때 1개만 표시해라. 그리고 3.6이다. 그러면 3개만 표시하래요. 반올림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트렁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별표, 이 까만색 별표를 도대체 몇 개를 표시해야 되는지 그 개수를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한 그 개수만큼 별표, 까만색 별표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리피트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우리 이제 리피트라는 그 함수도 생김새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리피트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개수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텍스트를 이 개수만큼 리피트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트렁크랑 이제 썸 프로덕트 이걸 이용해서 3이다, 4다 이런 값들을 구해놨죠. 얘가 이제 내가 지금 방금 계산한 게 이제 개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썼던 거 요거 이제 싹 다 잘라내기 잠깐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리피트 그 함수 좀 쓰자고요.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표시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까만색 별표를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특수 문자를 쓸 때는 우리 이제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억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기억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특수 문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니은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니은에 해당하는 그 특수 문자들이, 그리고 디귿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디귿에 해당하는 그 특수 문자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이제 까만색 별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미음에 대부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뜨는데 맨 밑에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보기 변경, 보는 그 방식을 바꿔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 미음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들이 쫙 뜬다고요. 그 중에서 까만색 별표가 지금 여기 있죠.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까만색 별표는 텍스트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이 까만색 별표를 몇 번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우리가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고 맨 뒤에서 우리 이제 리피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얘는 아까 3이었으니까 별표가 3개 표시된 게 맞죠? 그 밑에 거는 이제 4개가 표시될 거고요. 그 밑에는 2개씩 표시가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1개만 표시가 될 거고, 그 밑에는 3이니까 3개가, 그 밑에는 2니까 2개, 그 밑에는 3이니까 3개, 그 밑에는 이제 4니까 4개가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까만색 별표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전체 별표를 5개를 표시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평점을 구했을 때 3.6이 나오면 3개는 까만색 별표를 표시하지만 2개는 이렇게 이제 하얀색 별표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보자고요. 지금 이 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2가 나왔다. 그 얘기는 까만색 별표를 2개를 이제 표시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하얀색 별표를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준 거는 까만색 별표의 이제 개수를 구한 거고 하얀색 별표를 도대체 몇 개를 표시되냐? 그러면 얘를 이 값을 5에서 이제 빼주면 되겠죠? 왜? 전체가 5개인가 봐요. 별표를 최대 5개까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5에서 2를 빼주면 이제 하얀색 별표는 3개만 표시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3개. 얘는 까만색 별표가 5개니까 하얀색 별표가 표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해놓은 그 값이요. 그 값을 5에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맨 앞에 트렁크 함수 쓴 거 있죠? 여기서 맨 앞에다가 5에서 빼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하얀색 별표를 3개만 표시해주면 된다. 그 밑에 거는 이제 2니까 하얀색 별표를 이제 3개 표시해줘야죠. 그 밑에 거는 하얀색 별표를 표시하면 안 돼요. 그 밑에 거는 2,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하얀색 별표를 3개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얀색 별표 개수를 구할 때는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식 앞에다가 5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식 쓴 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까만색 별표를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하얀색 별표를 표시할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하얀색 별표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얘 지워주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하얀색 별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아까 우리 평점 구하는 그 식이었어요. 그 식 앞에 가서 5에서 빼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가 까만색 별표를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하얀색 별표를 까만색 별표를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하얀색 별표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까만색 별표 표시하는 게 지금 요만큼의 식이고요. 하얀색 별표를 표시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이어서 표시하라고 우리가 이제 %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네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결과값이 싹 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쓴 식 그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식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식과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보면 똑같다고요. 뭐만 다른 거예요? 하얀색 별표, 까만색 별표 이거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5 얘를 이제 앞에다가 붙였냐 안 붙였냐 그것만 이제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트렁크 함수 쓴 거, 썸 프로덕트 쓴 거 그 식은 앞에 식이나 뒤에 식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별표를 여기서 먼저 출력하고 우리 이제 %가 이어서라는 뜻이죠. 이어서 하얀색 별표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식을 우리가 이제 %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또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얘를 이제 쓰라는 그 말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써도 상관없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이 %는 우리 연산자예요. 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문제에서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문제에서 지정돼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지정돼서 나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n% 연산자를 써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도 알아서 이제 써도 된다고요. 만약에 뭔가 이제 값을 계산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런 연산자까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연산자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연산자나 n% 연산자나 똑같은 연산자라고요. 그래서 이런 n% 이런 연산자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자,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어요. 표 1에 상품 코드가 있고 상품 상태가 있대요. 우리 상품 코드라는 거는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상태다 그러면 이제 D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3번에 n의 9에서 n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M이거나 L인 그 상품의 상품 상태별 그 빈도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빈도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프리퀀시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프리퀀시 요 함수는 생김새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열 1번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배열 2번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배열 2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열 2 범위에 대한 그 배열 1번의 그 요소요. 그 요소들의 빈도수를 계산해주는 그 이제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지막 글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M이거나 L인 그 상품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제 빈도수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 상품 상태에 보게 되면 3이다, 5다, 3이다, 뭐 2다, 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써져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 조건이 만약에 안 나오고 그냥 상태 상품별로 그냥 빈도수를 여기다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이 함수는 배열함수예요. 배열함수예요. 이 함수 자체가 이제 배열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함수를 쓸 때는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이곳을 무조건 전체 범위로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열 1번을 찍을 때는 이 값들의 우리가 빈도수를 이제 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배열 1번을 얘로 이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만 찍어주고 배열 2번을 이제 지정할 때 지금 얘를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곳을 이제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지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범위를 잡을게요. 이 범위를 잡아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빈도수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는 0초가 1 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0을 초과한다. 그 얘기는 0보다 크다. 그 얘기고 1 이하다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죠. 그러면 0초가 1 이하면 1인 그 데이터요. 우리 상품 상태에 보면 1이라는 그 데이터를 가진 게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여기도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만큼 범위에서는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자고요. 지금 여기도 1이 있죠. 여기도 1이 있죠. 1이 지금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0하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결값이 제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프리퀀시 요 함수를 쓸 때 우리 배열 2번으로 얘를 이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올바르게 써 볼게요. 얘를 이제 지우고 우리가 범위를 얘를 이제 지정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서 프리퀀시 함수에서 배열 2번을 찍을 때는 얘를 찍을지 그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프리퀀시 함수에서는 배열 2번으로 이 뒤에 있는 이 값을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이 프리퀀시 함수가 내가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값들의 이제 빈도수를 이제 계산해 달라 그거예요.
그때 내가 이 범위를 배열 2번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프리퀀시 함수에서 값을 이제 찾을 때 값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빈도수를 이제 찾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이요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하고 써져 있죠. 첫 번째 칸이 이제 0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0 이하의 그 값부터 이제 확인해요. 해서 상품 상태에서 0 이하의 값이 몇 개 있지 그걸 이제 찾는다고요. 근데 0 이하의 값은 이곳에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결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고 지금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 배열 2번으로 써야 올바르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 이제 프리퀀시 함수에서 뭔가 이제 값을 찾을 때 뭐뭐보다 뭐뭐 이하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해 주더라. 해서 내가 얘를 지정하게 되면 맨 첫 번째 칸에서 0 이하의 값을 여기서 이제 찾는다고요. 0 이하의 값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고 얘를 배열 2번으로 지정을 해야 1 이하인 그 값을 이제 찾아서 결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발 외우세요. 프리퀀시 함수에서 우리 이제 배열 2번으로 지정할 때는 보통 시험 문제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 배열 2번으로 쓴다. 그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죠. 나중에 또 프리퀀시 함수 쓸 때 또 헷갈린다고요. 왜 헷갈려요? 외우지 않아서. 해서 외울 건 외우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상품 상태에 대해서 상품 상태별 이 빈도수를 지금 여기다가 그냥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M이랑 똑같은 거 그리고 L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상품 코드에서 일단은 마지막 그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죠. 그걸 이제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 얘를 이제 이용해서 꺼내오면 되고 그게 이제 M이랑 똑같아 L이랑 똑같아 그 조건은 우리가 이제 if 함수로 이제 묶어서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거너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M으로 이제 끝나도 되는 거고요. L로 이제 끝나도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이 상품 상태별 그 빈도수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쓸 때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 조건이 참을 때 어떤 값을 내보낼지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마지막 글자가 M이거나 L인 거 그거 이제 찾는 거예요. M이랑 똑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요. L이랑 똑같은 것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 조건들을 쓸 때 이 각각의 조건들을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요 자리가 이제 조건 쓰는 자리니까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중간에 이제 이거나로 묶였어요. 이거나로 묶이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오함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오함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1번이 있고 조건 2번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조건을 비교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는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조건에 만족 못하면 이제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하면 false가 이제 나오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조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좀 보자고요. 둘 다 이제 조건에 만족을 못할 때가 있을 거고 하나는 조건에 이제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조건에 이제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는데 두 번째 조건에 이제 만족을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도 있겠죠. 해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 이제 tr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로 이제 표시를 해주죠. 얘는 이제 1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제 거짓이다. 우리 false다. 그러면 이 false는 이제 0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두 개를 이제 더하기로 한번 묶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false가 두 개 나왔으니까 false가 이제 0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해서 0 더하기 0 해주면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예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false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false고 하나는 이제 true죠. 그러면 앞에 게 이제 숫자로 따지면 이제 0이고 true가 이제 1이니까 0 더하기 1 해주면 1이 나오겠죠. 그 1이 true니까 여기서는 이제 true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true 더하기 false를 하게 되면 true가 이제 1이니까 1 더하기 0이요. 1 더하기 0 해주면 1, true라는 그 값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true 더하기 true를 하게 되면 true 이제 1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이제 1이라는 그 결과 2가 아니라 1이 나오겠죠. 왜? 여기서는 이제 숫자 1과 숫자 1을 더해준 게 아니라 true 더하기 true를 했으니까 true가 이제 나온다고요. 만약에 곱하기로 한번 묶어보자고요. 그러면 false, false 이 두 가지를 이제 곱하기로 묶게 되면 false는 이제 0이라 그랬으니까 0 곱하기 0 해주면 0이 나오겠죠. 해서 얘는 이제 결값이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false 곱하기 true요. false가 이제 0이니까 0 곱하기 1 해주면 무조건 얘도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true 곱하기 false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true가 이제 1이고 false가 이제 0이니까 여기서도 또 우리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true 곱하기 true요. 그러면 true가 이제 1이라 그랬으니까 1 곱하기 1 해주면 1, true라는 그 값이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이 결과만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이 곱하기로 내가 묶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만 true가 나오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false가 나옵니다. 해서 곱하기로 이제 묶게 되면 얘는 AND 연산한 그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더하기로 묶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조건을 두 가지를 이제 비교했을 때 둘 중에 true라는 그 값을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이제 true가 나오고 둘 다 이제 거짓일 때만 지금처럼 거짓이 나옵니다.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게 이제 오화잖아요. 해서 이 더하기는 이제 오화 연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글자가 M이거나 L인 거 그거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데 그때 오화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인데 만약에 AND라는 그 함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기다가 뭘로 묶어준다? 곱하기로 묶어주더라.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 이곳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 이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는이라고 쓰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i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조건 첫 번째 거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상품 코드에서 마지막 그 글자, 그 한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돼요. 그거 이제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write 함수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write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상품 코드를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상품 코드의 마지막 그 글자 한 글자를 이제 꺼내 오겠죠. 그렇게 이제 꺼내온 그 글자가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M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M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를 이렇게 여기서 열고 여기서 이제 닫아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L이랑 똑같아. 그것만 이제 바뀌는 거죠. 해서 첫 번째 조건 쓴 거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 그거 이제 한 다음에 얘만 이제 L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M이랑 똑같아. 요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 요게 이제 L이랑 똑같아.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뭐를 내보내달라? 우리 이제 상품 상태 얘네들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상품 상태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배열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 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 얘만 이제 뒤에서 찍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배열은 요 범위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범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프리퀀시 그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함수 수식을 쓴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빈도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쓴 식 그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프리퀀시 그 함수 입장에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배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배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쓸 때는 이 조건을 안 쓰고 그냥 얘만 찍어줬죠. 우리 이제 상품 상태가 들어있던 그 범위를 아까 배열 1번으로 썼고 얘가 이제 배열 2번하고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if 묶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여기서 if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요만큼이 이제 두 번째 그 조건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돼요. 오화 조건이잖아요. 근데 오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더하기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뭐를 내보내달라? 우리 이제 상품 상태, 그걸 이제 내보내달라. 그 상품 상태에 이 배열 2번에 빈도수를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식도 어떻게 보면 좀 길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M이다, L이다. 이것만 다르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얘가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리퀀시 함수에서 우리 이제 배열 1번과 배열 2번을 찍을 때 배열 2번은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 이 뒤에 있는 거를 배열 2번으로 지정해 준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지정한다? 뭐뭐 이하인 그 값부터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범위로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 그때의 데이터가 0이기 때문에 0 이하가 몇 개 있지? 그걸 이제 찾는다고요. 근데 0 이하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프리퀀시 함수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AND나 OR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OR로 묶어야 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조건을 더하기로 묶더라. 그리고 AND 조건인데 AND 함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 이제 묶어준다. 요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사진이라는 게 있고 마트라는 게 있대요. 우리 이제 사진은 보니까 우리 이제 H열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있고요. 마트는 우리 이제 J열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표 4번에 M의 16에서 N의 17번 그 영역에 사진과 이제 마트별 비율 그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비율을 이제 표시하라고 나는데 비율이라는 거는 사진별 마트별 개수 그거 슬래시 우리 이제 전체 개수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표시 예를 보니까 사진별 마트별 그 개수가 6개고 전체 개수가 만약에 27개라면 6/27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체 개수를 이제 구할 때는 그냥 조건이 없죠. 그냥 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그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count a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 count a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개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고 그리고 사진별, 마트별 그 개수를 구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결값을 여기다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사진에 보니까 이제 유가 있고 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유가 이제 몇 개고 무가 이제 몇 개인지 그때 각각 이제 마트별로 상공 마트에 해당하는 거는 몇 개인지 명품 마트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지 그걸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사진의 유무가 유고 그리고 마트가 상공인 그 데이터요. 그래서 사진에 이제 유라고도 써져 있어야 되고 마트가 이제 상공인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 주는 거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이제 사진별, 마트별 그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칸에서는 사진 유무가 무고
마트가 명품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썸이라는 그 함수 나왔고요. if도 나왔고 left도 나왔어요. 우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유다 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한 글자만 들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근데 마트에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는 상공이다, 마트다, 그렇게 이제 두 글자씩만 써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마트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두 글자로 이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무슨 마트다, 무슨 마트다, 무슨 마트, 무슨 점이다, 그런 것도 막 써져 있다고요. 해서 이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마트 이 데이터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오면 상공인지 아니면 우리 이제 명품인지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진별 마트별 개수 얘 먼저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 때 썸하고 이제 if가 나왔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썸이라고 써주고 if라고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조건을 쓰고 뒤에다가 컴마 1을 쓰고 이제 if 가로 닫고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1이라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이제 if 함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때 나온 그 1이라는 그 값에 썸 합을 이제 구해주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구해진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 써주고 그리고 조건 2번을 쓸 때도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 써주면 되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 놓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제 AND 조건이죠. 근데 AND라는 함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써 줄 거예요. 그러면 식 한번 써 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이제 썸 써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사진에 유무하고 그 데이터를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이만큼에서 뭘 구해라? 우리 이제 유랑 똑같은 거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마트가 상공이랑 똑같아? 명품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여러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트에서 우리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오면 되겠죠. 해서 내가 마트의 데이터를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상공이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다 쓴 거죠. 해서 지금 우리가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을 가로로 전부 다 묶어서 써준 겁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내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서 우리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1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온 그 1의 값을 뭐래라? 우리 이제 썸 더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을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6개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내가 이 사진 유무요.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내가 얘를 계산하든 그 데이터의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트 이 이름이 들어있는 이 영역도 변하지가 않죠. 해서 이 범위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L의 16번 요 셀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LA 16번에 지금 얘를 이제 찍은 건데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U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무랑 똑같은 거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변해야죠. 해서 원래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는 그냥 바뀌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칸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U랑 똑같은 걸 찾아줘야 되고 이 옆에 칸을 계산할 때도 U랑 똑같은 걸 찾아야죠. 내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바뀐다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열 머리글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해서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해서 L의 16번은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에만 달러가 붙고 행 번호는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의 15번 셀 요것도 잠깐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일단 누를게요. M의 15번 셀이 지금 30 얘를 이제 찍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이 칸을 계산할 때 30이랑 똑같은 거 찾아야죠.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도 30이랑 똑같은 거 찾아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행 번호는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칸을 계산할 때는 30이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 엔지를 했을 때는 명품이랑 똑같은 거 찾아야죠.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할 때는 열 머리글이 바뀌는데 얘는 열 머리글은 변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 얘는 열 머리글은 변하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행 번호는 변하면 안 되니까 달러 기호 붙여주고요. 열 머리글은 변해야 되니까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데이터 먼저요. 얘는 사진 유무가 이제 U고요. 그리고 이제 30이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U, 30 여기 이제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U가 있고 3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우리 이제 U가 여기 있고요. 30이 또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 이제 U가 있고 30이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갔을 때는 이제 없네요. 해서 지금 요 위에서만 4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18번 행까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18번 행까지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 밑에 것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U가 여기 있고 30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U가 여기 있고 30이 여기 있어요. 해서 아까 위에서 이제 4개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2개가 나왔으니까 6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요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사진 유무는 이제 무고요. 명품마트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명품 여기 이제 하나 있죠.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이제 무가 여기 있고 명품이 또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무이면서 명품인 게 또 여기 있고요. 또 그 밑에 무이면서 우리 명품인 게 또 여기 있어요. 해서 지금 여기 이제 18번 행까지 이제 확인했을 때 위에서만 4개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갈게요. 아까 18번 행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무이면서 명품인 게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무이면서 명품인 게 여기 있고 그리고 무이면서 명품인 게 여기 있고 무이면서 명품인 게 또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아까 위에서 4개가 나왔고 밑에서 4개가 나왔으니까 총 8개가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별, 마트별 그 개수는 올바르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개수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전체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count a라는 그 함수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그 개수를 싹 다 이제 다 세주는 그 함수가 우리 이제 count a라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마트의 개수, 전체 개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니까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count a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얘는 이제 마트의 전체 개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마트의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가로만 그냥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체 개수가 나올 거고, 지금 요 앞에 sum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진별, 마트별 그 개수를 이제 구해놨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슬래시 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계산한 거,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뒤에서 계산한 거,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concat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 이제 concat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sum하고 if하고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별, 마트별 개수를 구했죠. 이걸 먼저 표시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슬래시 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제 count a 이 결과값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맨 뒤에서 concat 요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 concat이라는 함수는 연결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를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쉼표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문자열로 표시해 주는 거죠. 해서 앞에서 나온 거 슬래시 뒤에서 나온 거, 얘네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하나의 문자열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concat 요 이제 함수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6일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6/27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우리가 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죠. 우리가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개수를 구했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마트가 들어있는 그곳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줬어요. 이 범위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마트의 전체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체 개수를 구할 때 마트의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전체 개수를 구할 때 마트를 이용해라,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라, 뭔가 제시된 게 없죠. 그러면 이 전체 개수를 구할 때 저는 지금 방금 마트를 전체 블럭을 설정했지만, 얘 대신에 사진에 보면 유무하고 얘네가 다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범위로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할 때 이 마트를 가지고 전체 개수를 구하든, 사진을 가지고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하든,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개수를 구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식이 엄청나게 긴데, 얘도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진별, 마트별 개수를 이제 구할 때 sum하고 if를 이용해서 구해준 거죠. 얘가 이제 사진별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조건 써준 거고요. 얘가 이제 마트별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마트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이제 if 함수죠. 해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그 값을 내보내 달라. 그렇게 나온 그 1의 값에 sum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사진별, 마트별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해준 거예요. 그때 표시를 할 때 사진별, 마트별 개수 슬래시 27 전체 개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슬래시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슬래시를 입력해 준 겁니다. 그러면 concat 함수,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 나온 그 결과값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뒤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문자열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m 포인트 이걸 이제 작성하래요. 이걸 작성해서 표 1번에 i의 3번에서 i의 29번 그 영역에 포인트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포인트를 전부 다 이제 쭉쭉쭉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이제 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FM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 이제 맛하고 우리 이제 포장 상태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포인트를 이제 계산하는 그 함수래요. 해서 지금 여기 퍼블릭 펑션하고 이곳에 보니까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맛하고 포장 상태 이 두 가지를 인수를 받는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우리가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 그걸 이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개발 도구에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비주얼 베이직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뜨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모듈이요. 모듈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모듈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코드를 우리가 직접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모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코드를 쓸 수 있는 그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창에다가 얘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퍼블릭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이제 펑션이요. 우리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fm 포인트 가로 열어주고요. 맛 컴마 우리 포장 상태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엔드 펑션 얘는 이제 자동으로 뜨죠.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혹시나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얘 이제 틀린 게 있나 없나 맛하고 포장 상태 이런 글씨에 오타가 있나 없나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쭉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select case 얘를 이제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그때 포인트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는 맛하고 포장 상태를 더하래요. 그 더한 값이 10이랑 똑같으면 1000, 8에서 9면 800, 6에서 7이면 우리 600, 3에서 5인 경우 300,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0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select문 써보자고요. 우리 select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case라고 쓰고 나서 우리가 10이랑 똑같아? 아니면 8에서 9 그 사이야? 6에서 7 사이야? 3에서 5 사이야? 그 외야?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어떤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맛하고 포장 상태 이 두 가지 값을 더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select case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 이제 맛이라는 거 그거 이제 입력 받은 거랑 그 다음에 포장 상태라는 거 이 두 가지 값을 더해라. 더한 그 값이 우리 이제 case요. case라고 써주고 10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case라고 쓰고 우리가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10이랑 똑같을 때는 fm 포인트요. fm 포인트는 우리 이제 1000으로 그렇게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케이스 요거 쓴 거를 그 밑에다가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요것만 이제 값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우리 10이 아니라 이번에는 케이스 is라고 해서 8 이상이야. 그렇게 해요. 케이스 is라고 이렇게 써주고 8 이상이야. 그렇게 써주고 우리 이제 8 이상일 때는 우리 800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요 두 줄 요거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6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6 이상일 때는 600이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서 또 붙여넣기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3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3 이상일 때는 300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또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외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해서 케이스 else라고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이제 0으로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써주고 이제 select 케이스면 다 썼으니까 맨 밑에 내려가서 and selec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select 케이스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요거 잠깐 볼게요. 지금 맛하고 포장 상태 이 두 가지를 더해라. 그 더한 값이 10이랑 똑같을 때는 이곳으로 이제 찾아오겠죠. 찾아서 포인트에다가 이제 1000을 집어넣어라. 그거고 만약에 그 값이 8 이상이라면 8에서 9면 그랬으니까 8 이상이 맞죠? 8 이상일 때는 포인트는 이제 800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6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6부터 7이면 6 이상이 맞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600으로 이제 계산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케이스 is라고 해서 크거나 같다 3이라고 해서 3 이상일 때는 300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외에는 포인트는 전부 다 이제 0이다 라고 해서 케이스 else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엑셀 아이콘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갔고요. 우리 포인트 여기 이제 첫 번째 셀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죠. 해서 요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함수 마법사로 이제 찾아가면 돼요. 함수 마법사는 우리 수식 역줄 앞에 fx라고 있죠. 여기서 fx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범주 선택이라고 있죠. 이곳을 이제 클릭한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사용자 정의 얘를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fn 포인트하고 지금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 첫 번째 칸을 우리는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때 맛은 뭐야? 포장 상태는 뭐야? 어떤 셀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칸의 맛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포장 상태를 찍은 다음에 첫 번째 이 데이터에 포장 상태 3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얘는 이제 800이 나온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 좀 보자고요. 맛하고 상태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이제 8이 나올 거예요. 8일 때 이제 800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3하고 4요. 이 두 가지 값을 더해주면 6에서 7이 나오죠. 해서 얘는 이제 600이 나오는 게 맞고 그 밑에는 1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4가 됩니다. 4는 3에서 5인 경우 여기에 이제 해당하죠. 해서 3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5하고 5가 있네요. 이 두 가지 값을 더해주면 이제 10이 될 거고 10일 때는 1000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하고 1이래요. 1 더하기 1 해주면 이제 2가 되죠. 2인 경우는 지금 10도 아니고 8에서 9도 아니고 6에서 7도 아니고 3에서 5도 아니니까 그 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그 외에는 0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그걸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 잠깐 다시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셀렉트 케이스문을 쓸 때 지금 제가 8에서 9일 때, 6에서 7일 때, 3에서 5일 때를 지금처럼 케이스 is로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해서 제가 비교를 했다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케이스 8 to 9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케이스 2자고 얘를 이제 빼고 여기다가는 6 to 우리 7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3에서 5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3 to 5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킨 그 상태에서 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되돌아갈게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기존에 있던 거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다시 이제 fx 찍어주고요. 여기서 사용자 정의함수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그리고 맛 찍어라 그러면 맛 찍어주고요. 포장 상태는 이제 3이다 하고 첫 번째 데이터 거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확인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줘도 이제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이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셀렉트 케이스에서 지금 여기다가 케이스 2주를 작성을 하든 지금처럼 8to 9, 6to 7, 3to 5하고 이렇게 작성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문제에서 케이스 2주를 써라 아니면 케이스만 써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해서 부등호를 쓰든 안 쓰든 결과값만 올바르게 나오면 전부 다 맞은 걸로 채점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까지 싹 다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요. 꼭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 이제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